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0세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이시라면 축복이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아무런 대비 없이 노후를 그냥 맞닥뜨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노후 생활을 뒷받침해 주면 물론이고 아플 때도 의지가 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연금인데요. 이렇게 1월이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연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드리는 행복에 대한 팁 2가지가 있거든요. 잘 듣고 따라 하신다면 이 1월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0세 시대는 참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은퇴를 맞이했을 때 어떤 은퇴 좋으세요? 이렇게 풍요로운 은퇴와 다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또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은퇴 중 어떤 은퇴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100세에 대해서 앞서서도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0세 인생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 이게 마냥 축복이다 아니면 축복이 아니다 라는 거를 봤을 때에는 무려 43.3%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행복한 28.7%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에 해당되고 싶으세요? 저는 28.7%에 해당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노후에 생활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나를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10억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10억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10억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최저 생활만 유지한다라고 해도 60세에서 100세까지 그냥 내가 뭐 특별히 더 돈을 쓰고 지내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7억이 필요하고요. 약간의 좀 최저 생활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4억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60에서 100세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수명이요. 10년에 4살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40년간 4, 46, 16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60부터 준비해서 100세까지 사니까 이 정도 필요하겠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도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 1, 제가 드리는 팁 1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림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수수료.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보험은 좋은데 사업비는 싫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33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똑같은 33만 원을 저축을 하면서 수수료를 이렇게 100% 내는 분이 있고요. 또는 수수료를 50%가 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같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추가납입 수수료가 모든 회사가 다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단 추가납입 수수료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절감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이 없으면, 수수료가 없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냥 2%의 추가납입 수수료를 있는 회사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과 아닌 분은 확정적인 2%의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2%의 수익률 차이 또한 한 번 냈을 때 2%가 아니고 매번 한 번만 딱 내서 1년에 2%, 연 2%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실 때마다 2%씩.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내실 때마다 내시는 금액의 2%의 수수료를 내고 계시다. 그래서 수수료 없는 거를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추가납입도 좋고 다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가면서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혈압이 왔을 때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2차 소견이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이 통계인데요. 55만 명이 무려 재검을 받게 되었고요. 그중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판정을 50% 이상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또한 젊으신 분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럴 때 똑같은 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분과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를 앓고 있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 이렇게 7%, 7.04%나 더 높은 연금액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당뇨나 고혈압을 앓게 되었을 때는 보장을 더 받으실 수 있다. 언제까지? 살아 계시는 동안 쭉 평생. 네.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씩 냈을 때 어느 정도로 가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소제목으로 공무원 따라잡기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드리는 팁의 세 번째예요. 무엇이냐면 추가납입은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추가납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같이 해드릴 거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할 거예요. 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 부러워요 라고 하시면 그분들 또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는 오랜 기간을 꾹꾹 잘 참고 유지를 해서 받는 거예요 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젊은 분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이신 20살이신 자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이 20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30년 동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내고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8억 정도의 은퇴자금 총액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보려면 추가납입을 사업비를 절감하는 거는 30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 10년을 내시고 10년에 뒤로 20년 동안을 20만 원씩을 꾸준히 추가납입을 하셔서 30년을 채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물가상승률을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내 스스로가 복리를 좀 만들어 주거나 파도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20만 원을 시작해서 2018년도 올해 준비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 2000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22만 원을 하는 거죠. 22만 원을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금액에 또 10%를 더해서 그러다 보면 추가납입에 대한 기간이 있고 몇 년이다, 납입 기간이 몇 년이다라는 걸 떠나서 내가 내는 월 불이백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늘어나는 효과는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8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기간 동안 잘 유지를 해서 돈을 만들 때 똑같은 저축액으로 하고 총액은 같은 금액이었지만 받을 때의 은퇴자금 총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이 방법이 재테크 수단으로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추가납입을 할 때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는 그리고 그 월 보험료를 납입을 할 때 단계를 정할 때는 꼭 추가납입에 대한 한도도 염두에 두시고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뭐 큰 금액을 하고 싶지만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20년도 추가납입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맞을 수 있는 연금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7년 전에 갑상선 초기암 수술을 받았는데, 예. 지금 한 5년 정도는 지났어요. 아, 예. 다 되었고, 지금 고혈압약도 같이 복용 중인데, 예. 보험이 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 작년에 보험 하나를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중에 가입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근데 보험료도 좀 비싼 것 같고, 근데 보장이 어떤지도 한번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도 보험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갱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2009년도에 가입하신 삼성화재 보험 있잖아요. 네. 이때가 7년 전 갑상선 초기암 수술하시기 전에 가입한 보험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여기서 보장은 좀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보험 하나를 더 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아파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 하나 더 가입을 했는데 조금 비싸요. 아, 교보생명에서 가입하신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4개 맞는 종신보험이라고 이게 종신보험이니까 주계약이 들어 있으신 거고,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께서 봐주시겠지만 3대 진단비라고 여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망은 많이 필요 없고, 예. 좀 보장은 좀 많이 받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파 보니까 좀 예. 그게 많은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가입을 하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예. 좀 넘었어요. 50 넘으셨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주영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올해 50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7년 전에 갑상선 초기암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중에 작년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좀 비싸서 잘 가입한 건지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좀 아파 보니까 사실 보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삼성화재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증권을 보니까 뭐 네. 두 건 다 잘 가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요. 네. 네, 보장 내용에 비해서.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 자세히 보니까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돼 있어서 네. 크게 혜택은 못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손의료비가 들어있어서 네, 굉장히 좀 혜택은 그나마 다행으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우선 두 건을 보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보험을 증권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보냐면 보장은 제대로 돼 있는지, 납입 기간은 적정한지, 그리고 보험료 수준은 괜찮은지 이걸 기준으로 봐드려요. 그래서 지금 교보생명의 4개 맞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37만 8,400원. 그리고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20만 원 가입 시점이 이렇게 됐던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삼성화재 슈퍼보험은 보험료가 좀 인상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한 23만 원 조금 더 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안에 갱신이 네, 좀 진행됐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적립금을 차감하고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 갱신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건에 57만 8,400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세부 사항이 어떤 게 돼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고 조정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하셔서 수술도 하셨고 완치가 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교보생명의 보험은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교보생명 4개 받는 종신보험 간편고지형이라고 돼 있으신데 이거 먼저 보면요. 주계약은 일단 사망보험금입니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1억을 준비하신 거라서 보험료는 상당히 비싼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암과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즉 3대 진단비는
각 3천만 원씩 가입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비 뭐 10,000원, 암 입원비 50,000원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이 조금 전에 많이 필요 없다, 보장을 갖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 담보를 조금 줄이시면 네,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래서 3대 여기 진단비는 보니까요. 네. 15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는데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갱신 보험료로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셨을 것 같고요. 물론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도 있습니다. 유병자 플랜이라 하더라도 갱신되지 않는 보험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우선 가입하신 거는 15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65세에 한번 갱신, 또 80세에 한번 갱신, 이렇게 갱신이 앞으로도 한 2-3번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인상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정이 필요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발병 확률이 훨씬 높은 뇌경색이 없는 뇌출혈로 돼 있으세요. 네. 그래서 교보생명의 부분은 조금 더 감액을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면은 20% 보험도 20만 원이면 2009년 가입 측은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세요. 그런데다가 3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돼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담보를 보면은 기본 이제 상해 사망은 100세까지 돼 있고 1억으로 돼 있으신 거고, 질병 사망이 복층 설계, 즉 70세와 80세를 나눠서 70세까지는 7천만 원, 80세 3천만 원 해가지고 네, 1억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세요. 이 부분이 한 5-6만 원 정도 차지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암 진단 자금 2천만 원, 그리고 이대 진단 똑같이 3천만 원, 그리고 입원비와 실손의료비가 여기 들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합계 보험료가 50만 원이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족한 담보를 좀 채우고, 그리고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약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한번 제가 제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니까 합계해서 암 진단 자금 현재 5천만 원 있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대 진단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6천만 원씩 지금 준비되신 거예요. 두 건 합해서. 네. 그래서 즉 3대 진단비는 충분하긴 하신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 즉 뇌는 막히거나 터지거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서 막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뇌출혈은 터져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경색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뇌경색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좀 제안을 해드려 보냐면, 암은 지금 현재 5천이 있으시잖아요, 합해서. 근데 갱신이긴 하지만 우선은 갑상선 초기암이 이미 발병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완치가 되셨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선 좀 더 가져가시고요. 네. 예, 왜냐하면 삭제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사망 때문에 교보생명보험이 비싼 거였고, 네, 암이나 이런 부분은 갱신이라서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보험료 한 5만 원, 5-6만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선 가져가시는 부분은 괜찮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도 3대 진단비는 그냥 우선은 가져가시되, 이제 어느 시점에 갔었을 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삭제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5천만 원과 이대 진단 6천만 원씩 각각 당분간 좀 가져가시고, 한 10년 정도는 가져가셔도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조금 더 이제 갱신되지 않는 걸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갱신을 전부 삭제하고 비갱신만 가져가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은 암을 갱신되지 않는 걸로 5천만 원 보장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뇌경색이 없었기 때문에 뇌졸중 특약으로 3천만 원을 구성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뇌경색 3천만 원과 뇌출혈과 같이 보장되는 게 3천 준비하시면 되고, 심근경색도 나중에 갱신료가 비싸지면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보완을 할 때 갱신되지 않는 걸로 3천을 더 준비하시면, 사실 이걸 한꺼번에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 암은 1억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대 진단은 9천만 원씩 되는 거세요. 네, 그렇게 해도 보험료는 비싸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이 한번 발병하셨기 때문에 개소감 진단 자금을 1,000만 원 더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암 입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성인병, 그리고 골절비, 이렇게 지금 보장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갱신되지 않는 걸로 약 13만 원 정도를 보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걸 다 가져가냐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감액을 하냐면, 교보생명의 37만 8천 원 중에서 사망 담보를 최대로 줄이시면 예, 한 1,000만 원 정도나 2,000만 원 줄일 수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3대 진단비를 가져가시면 보험료는 한 6만 원대, 한 6만 6천 원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37만 원을. 네, 그렇게 해서 사망을 줄이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3대 진단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 하고,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적립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났을 때는 줄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1억은 줄일 수 없는 기본 필수담보지만 사망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3대 진단비와 실손 의료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약 7만 원대로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교보를 6만 원대, 그리고 삼성화재를 7만 원대 줄이시면 그 부분이 약 13만 원대로 줄고요. 그리고 신규로 예, 오르지 않는 걸로 한 13만 원 보완하면 합계 보험료가 약 26만 6천 원대면 예, 3대 진단비를 충분하게 가져가시면서 많이 주네요. 네, 굉장히 가능하세요. 근데 사망이 좀 비쌌던 부분 때문에 교보생명이 비쌌던 거라서 이 부분을 감액하시면 합계로 26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슈퍼보험을 가입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감액을 하시게 되시면 거기에 해지환급금이 뜹니다. 네, 그래서 지금 57만 8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이면 약 3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이 3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죠. 네. 병력이 있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들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삼성화재에서 감액한 그 감액금이 나오면 그거를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면 연금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적립금이. 그렇게 해서 이 비싼 보험료를 줄이시고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시고 부족한 보장을 탄탄히 하시면서 연금까지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암이 완치되셨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26만 6천 원 정도로 절감하시고 이 그대로 내던 보험료 중에서 약 3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을 연금으로 하시면 예, 전체 지금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신데 노후를 준비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하면서 듣긴 들었는데 보험료가 많이 줄어서 좋네요. 그렇죠. 네,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줄여드린 거죠. 네. 그래서 연금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들어가는 그 수준 내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연금을 3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어떠신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예, 많이 조금씩 메모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이제 방송 끝나고서 해드릴 수 있고요. 예,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예, 유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보험은 네, 네.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네.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가입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가입하신 보험을 그냥 해지할 게 아니라 네. 주계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랜을 짜드렸는데요. 네. 만족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저희가 네.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003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굉장히 간략하게 남기셨어요. 보험을 100세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홍지연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있으세요.
뭐 이렇게 좀 권해드리면 네. 꼭 이렇게 100세까지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으시는데 예전에는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사망의 수명이 60세, 70세, 80세 이렇게 짧았다면요. 요즘에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자녀들 보면요. 120살, 130살까지도 산다고들 해요. 정말로 지금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가입하셨던 게 70세, 80세 만기로 끝나신다면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20년, 30년 가량의 공백 기간이 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80세 이후부터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위험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세까지 조금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문자로 6406님께서 적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세 가장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변액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둘 다 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남기셨네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30세라고 하셨는데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책임 준비를 하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훌륭한 가장님이신데요. 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본인의 유고시에 가족을 위해서 생활자금을 남겨두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상속 때문에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에는 투자형으로 진행되는 변액보험과 일반 공실로 진행되는 일반 보험이 있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사망 보장은 두 개 다 동일해요. 동일하고 만약에 1억을 가입했다 그러면 변액보험이나 일반 종신보험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차이는 변액이 훨씬 저렴하고요. 즉 같은 보장 대비 변액이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변액으로 가입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무조건 가입한 보장 금액을 보장해주고, 투자 수익이 더 났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그 수익률만큼 사망 보장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가를 해지할 수 있고 사망 보장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연금 전환은 동일하게 가능하시고, 또 일반 종신보험은 변액보다 비싸지만 또 확정금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복료과에서 금액이 커지긴 하지만 실제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액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시되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가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조금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둘 다 연금 전환은 가능한데 적립금이 좀 많은 것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시기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좀 비교해보고 제안서를 받아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통계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변액보험을 하시는 것이, 네, 장기 복료가가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죠? 네네.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제가 보험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그 여성 건강이고 하나는 CI 보험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80세까지 보장이 돼서 제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네. 시청자님, 저희 보험 갖고 계신 거 보험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신여성시대 건강보험은 납입이 끝나셨네요. 네네. 예, 유지 중이시고, 또 2009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 교보생명에서 교보가족사랑 통합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는 한 11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고, 시청자님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8이에요. 48이세요. 혹시 네.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직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 아플 것 같은 나이니까. 예, 저희가 이제 50대 이후로 발병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도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8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은 2건이셨고 전반적으로 점검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보험 만료기간이 80세로 좀 짧은 것 같아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이 먼저 보내주셔서 제가 좀 증권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네. 예, 우선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삼성생명의 신여성 시대 건강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2001년도 3월에 가입을 하셨고 네. 80세까지 보장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10년 납으로 벌써 납입이 끝나셨고요. 네. 우선 내용을 보자면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여성 특정암에 대해서 2천만 원 보장이 되시고요. 여성 네. 특정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는 1,000만 원 보장이 되세요. 그런데 네. 여기에 여성 특정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궁, 유방, 난소에 대해서 암으로 만약에 걸리시면 2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 폐암 뭐 이런 일반적인 암에는 1,00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또 여성 특성 만성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500만 원 보장이 되세요. 근데 아마도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보험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네. 왜냐면요, 여기에 여성 특성 만성 질환 수술비 이 부분인데요. 나이가 드시면 요실금 같은 거 많이 수술을 하세요. 간단한 네. 수술인데 그 해당 사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여성분들이 너무 좋다고들 하셔서 예전에 많이들 가입하셨던 그런 보험이세요. 상당히 인기가 네. 많았었는데요. 이 여성시대 보험은요. 1999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총 3가지 상품이 나왔었어요. 뭐 처음에 여성시대, 그 다음에 누여성시대, 그 다음에 신여성시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토시 하나로 담보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그런데 약간의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여성시대, 신여성시대 보험은요. 2001년 3월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 내용이 조금 틀려요. 여기 여성 특성 만성 질환 수술에 요실금이 제외돼 있다고 약관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이 나쁘냐? 그거는 아니에요. 나쁘진 않고 괜찮지만 또 혹시나 혼돈하고 잘못 알고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보장이 골절, 골다공증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100만 원, 그리고 상피내암, 또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신데요. 여기서 또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유방 섬유 선종이나 또 왜 건강검진 하시다가 대장 용종 있으시면 하나씩 떼어내시잖아요. 만약에 그럴 때 이 부분에서 보장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입원이나 뭐 5대 장기 이식 수술, 방사선 치료, 골절 상해 입원 1단까지 이렇게 전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보험료는 지금 다 납입이 끝나셨으니까 너무 네. 괜찮으시니까 보장만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또 네. 다음은 교보생명의 교보가족 사랑통합보험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건 2009년 4월에 가입을 하시고 20년 납에 11만 5천 원 정도 납입 중이세요. 네네. 이거 보험 상품명만 보시면 이거 가족 모두 다 보장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50%형 선지급형 CI 보험이세요.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계셨죠? CI 보험이라는 거. 그럼 혹시 CI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잘은 모르는데 그 CI 보험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받는다는 소리도 좀 들은 것 같고 사실은 갖고 있으면서도 좀 걱정은 돼요. 아, 그러시죠. 네. CI 보험이라는 거는요, 사망 보장인 주계약의 일부분을,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셨을 때 주계약 부분에서 선지급해주는 형식의 보험이세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주계약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 먼저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 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2천만 원을 보장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대한 질병은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질환, 중대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대한 암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회사마다 조금 많이 유해지고 개선이 많이 돼서요. 웬만한 암 진단 받으시면 보장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에 중대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중대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의 기능이 일부 훼손이 돼서, 혼자서 거동하실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보장을 받기가 쉽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사망 보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시청자님은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보시니까 가입하신 지가 거의 9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필요하셔서 다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또 비싸고 그러시니까요. 우선은 이거를 유지를 하시되 조금 감액을 하셔서 이제 최소한으로 감액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약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실손 의료비가 또 준비되어 있으세요, 같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예전에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만, 이 특약 중에서 나머지 특약들은 다 빼시고 삭제를 하시고 이 특약 부분만 같이 해서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러시게 되면 아마 보험료는 한 8만 원 좀 못 미쳐서 그 정도면 준비가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두 가지 보험을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는 것도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거의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사에다가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20년만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쭉 보장 받으실 수 있게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골절, 기부수, 그리고 입원 일당도 같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족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는 한 10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먼저 이렇게. 거에서 갖고 있는 거에서 없는 것도 여기 좀 들어간 건가요? 100세 보장으로? 아, 네. 요게 전부 다, 세세하게는 제가 나열을 해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상으로 안 되시니까, 근데 여기에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은 다 채워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점검하시면서 이걸 좀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은 없으세요? 아, 네. 잘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좀 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시청자님 보험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드렸는데 다른 가족분들 보험도 궁금하다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이번에 2270님께서 남기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 환급형에 들고 있는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환급형이라는 말씀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주영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환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축보험을 좀 넣어서 하다 보면 좀 비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어린이 보험은 보통은 태아 때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사이까지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태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을 못 들기 때문에 좋은 담보들을 잔뜩 들어놓으니까 정말 보험료는 비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출생하고 나서 아이가 좀 두세 살쯤 됐을 때 건강하고 이러면은 이제 담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환급금을 좀 낮춰서 빼면 보험료는 당연히 줄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에 있는 장점들이 어떤 거냐면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 걸 위주로 하되 실손의료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3대 진단비, 암 같은 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이나 상해, 입원, 이런 부분, 그리고 질병의료, 이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아주 엑기스만 딱 정리해서 가입을 하시고 줄이시면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태아 때 가입하다 보니까 전부 다 넣은 거죠. 올특약을. 네. 그래서 비싸고 또 환급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그 환급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축형을.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보장만 가져가면 좋은데 환급금까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환급금 줄이시고 아주 필수 담보로만 선택하시면 보험료 반으로도 줄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 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상담 받기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 또 문자 볼게요. 6269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적립금이 있는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앞서 박주영 전문가님의 질문과도 좀 통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홍지연 전문가님. 적립금이라는 건요, 손해보험사에서는요, 보장보험료하고 적립금 보험료를 넣어서 준비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네. 있는데, 적립보험금이라는 거는요,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모아두는 격이에요. 그래서 만기 시점에 뭐,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뭐 갱신담보가 있어서 올랐을 때 대체해서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적립보험금을 넣어서 보험료를 크게 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적립보험금을 그런 식으로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금을 따로 들으셔서 하시는 게 수익면에서 훨씬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자대로 적립보험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계약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변경을 하셔서 적립보험료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없애셔서 보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대 아들 엄마인데요. 예. 제가 종합시설보험이 너무 비싸서 문의 좀 해보려고요. 아드님 병원 보험 가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2016년도에 가입하신 보험 한 건 있으시다고 저희 증권 보내주셨어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삼성생명의 퍼펙트 업 통합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료가 한 달에 네. 한 11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는데 이게 좀 너무 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병원도 간 적도 없는데 네. 아직은 건강하고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게 있으셔서 보험에 가입하신 건 아닌지 어떠세요? 암 가족력이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2016년에 가입했다고 나오던데 당시 네. 상담사랑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었어요? 글쎄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네. 20대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구체적으로 올해 몇 살이 되셨을까요? 21살이요. 21살이요? 예, 저희 박주영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네네.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가끔 봅니다. 네, 그러시구나. 지금 그 아드님 보험 문의하셨는데, 네. 증권에 보니까 삼성생명의 퍼펙트 업 통합보험 하나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생명보험사다 보니까 주계약은 사망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특약은 몇 개 들어있긴 한데, 이제 3년마다 갱신되는 담보로 구성돼 있으세요. 네. 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약간 불안하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보장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고, 네,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거 보완할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황이.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갖고 있는 담보는 11만 원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사망보험금이 6천만 원 들어있으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재장애특약으로 80세까지 1억을 보상받게 돼 있으신 거고, 3년 갱신으로 실손의료비가 여기에 들어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입원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용어, CI라는 것이 있어요.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3천만 원을 주겠다는 CI가 들어있는데, 이게 3천만 원 들어있는데 지금 이걸 암보험처럼 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가입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족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입하신 이유는, 예, 이게 이제 암의 진단을 받아도 3천만 원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건이 충족됐었을 때 최초에 한 번, 딱 1회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암이 발병하면 암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뭐 뇌졸중이나 심장 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자금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럼 한 번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어떤 거든 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 안에 딱 한 번 주는 거라서. 그래서 뭐 암도 된다, 뭐 뇌졸중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딱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건 딱히 없으세요. 사망과 실비와 CI 요게 전부세요. 네, 물론 이제 뭐 입원비 좀 있긴 하지만 암 입원비 5만 원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3대 진단비에서 일단 무조건 부족하신 거고요. 실비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암이 걸리거나 이러면 치료에 전념해야 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21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보완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보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안은 아들이 곧 이제 군대도 가야 될 것 같고 뭐 10년 전으로 장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 가족의 가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 6천만 원을 그냥 가져가시는 방법 가져가면서 실손의료비만 가져가면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으세요. 대신 CI 특약이나 나머지 갱신되는 걸 다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딱 사망과 그리고 실비만 딱 가져가는 방법. 이렇게 보험료 줄이시면 여기 한 9만 6천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으신 거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사망도 그냥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그냥 보장 쪽으로만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사망을 최저로 1,000만 원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실손 의료비만 그냥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2만 3천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 담보는 지금 삼성생명 퍼펙트업을 두 가지로 사망과 실비를 가져가면서 보완할 거냐 아니면 사망을 최대로 낮추고 실비만 가져가서 실손의료비처럼만 쓰고 보완할 거냐 두 가지가 남는데 저는 어떻게 리모델링 해드릴 거냐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보장의 가치를 잘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암을 한 5천만 원 정도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 5천만 원 해드리고 뇌혈관 질환 20대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에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뇌혈관과 심혈관을 2천씩 넣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3천씩 내면은 합산해서 암과 3대 진단을 각각 2대 진단까지 합해서 5천만 원씩 가능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골절 그다음에 상해수술, 질병수술 그리고 성인병에 대한 보험까지 토탈로 종합으로 하시게 되시면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한 8만 원대만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환으로 사망과 실비와 이게 8만 원 합하시면 약 17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안으로 사망을 줄이시고 실비하고 이게 8만 원대 종합으로 세팅하시면 약 10만 원, 10만 3천 원 정도 되세요. 그래서 보장을 제대로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경제력에 따라서 일환과 이안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무조건 보험료를 줄여달라 이게 아니고, 네, 필요한 건 가져가면서 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그래서 1환과 2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예, 꼭 보험료를 줄이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으로 어떤 보장들을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